뜨거운 태양. 대기는 건조하고 토양엔 수분이 거의 없어 물과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퇴비 같은 유기양분의 재료도 없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광합성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요. 빛과 CO2, 물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대신 C3 식물의 구조와 생리체계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사막 환경에 맞는 구조와 생리를 갖추어야겠지요. 사막에는 빛과 CO2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물이 매우 부족하지요. 더불어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고 특히 낮에는 극심한 고온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온을 이겨내려면 마찬가지로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막에서 식물이 살고 못 살고의 열쇠는 물이군요. 광합성을 위해 그리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사막의 식물, 즉 캠식물은 어떻게 이 두 가지의 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간단한 것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구조와 외모를 바꾸는 것입니다. 수분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식물체의 바깥 표면적을 줄였습니다. 잎은 가시가 되고 줄기는 뚱뚱해졌습니다. 다육이가 된 것이지요. 잎에 있던 기공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잎을 대신하여 줄기에서 광합성을 하고 물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광합성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일반적인 C3 식물은 낮에 광합성을 합니다. 태양빛과 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전자전달계가 작동하는 명반응 과정을 통해 ATP와 NADPH를 만들고 이것을 암반응 단계로 가져옵니다. 암반응에서는 기공을 통해 들어온 CO2를 원료로 삼고 명반응에서 만든 ATP와 NADPH를 활용하여 켈빈 헤러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되고 생리에 필요한 각종 물질의 기본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캠식물은 밤과 낮을 구분해야만 했습니다. CO2를 흡수하려고 낮에 기공을 열었다가는 체내에 물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CO2 흡수는 밤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캠식물이 밤에 기공을 열고 흡수한 CO2는 이제 캠식물만의 독특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CO2를 곧바로 켈빈 회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캠 회로로 보내고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탄소 4개로 이루어진 말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액포에 저장합니다. 밤이 지나 낮이 되면 C3 식물과 마찬가지로 캠식물은 태양의 빛과 물을 이용하여 명반응을 하고 밤새 저장해 놓은 말산을 CO2로 분해한 다음 켈빈 회로로 보내어 암반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캠식물은 광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CO2를 흡수하는 문제와 수분을 유지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밤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캠 회로라는 특별한 장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산의 효율 자체보다는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기작인 것입니다. 식물이 살고 못 살고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을 정도의 환경이 아니라면 빛과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